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재산권 소유자들입니다. 재산권 소유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같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미국이 벌인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표현 뭐하지만 된통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4 주차가 되니까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죠. 참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은 정통 폭탄 같은 걸로 투하해서 이란을 공격해서 거의 끝장을 냈나 싶었는데 이란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드론 같은 걸로 공격을 해 가지고 호르무즈를 딱 잡고선 공격을 하니까 시간이 길게 끌면서 오히려 이란이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북한이 배울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존이 생각하는 전투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앞서고 있지만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기죠. 이런 드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북한이 얼마든지 이걸 보고서는 배웠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정말 어 위기를 회피하거나 자본을 관련해 가지고는 어찌 됐든 극한 상황이 되면 최선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크라이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4 년째가 되니까 돈도 없고 지원도 안 받으면 거의 뭐 죽을 만한데 잘 버티고 있는데요. 정말 특이한 거 하나 봤는데요. 러시아가 드론을 계속 날립니다. 러시아는 자본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서 날리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방어하고 있냐면요.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로는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에 핸드폰을 이렇게 쫙 깔아 가지고요. 쫙 깔아 가지고 드론이 이렇게 날아올 때마다 핸드폰에 그 미세한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인지를 해 가지고 이 드론이 날아오면 싼 드론을 띄워 가지고 폭격을 해 가지고 그걸 다 잡아내네요. 벌써 그래서 45,000 개를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있어서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최강국이 됩니다. 이걸 보고서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은 죽으려 하지 않는구나.' 또는 위기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구나라는 것이죠. 자 이걸 재산권에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식에 만일에 세금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죠. 세금이 부여 부과가 된다면 주식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지금 단타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망하겠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다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또 그 일부 분들이 있습니다. "형평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500억에 지금 500억 개미 슈퍼개미라고 벌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주식을 몇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세금을 얼마 내느냐. 부동산은 얼마를 벌었을 때마다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깐요. 음. 주식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게 되겠죠. 똑같은 얘기로 들어와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때 그 소유자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유세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면야 뭐 제가 더 뭐 토를 달 이유가 없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죠. 그런데 보 부동산 소유자 재산권을 거기까지 들고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그게 불로소득이다. 거기서 사기까지의 과정은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소득이 올랐을 때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봐 버려서 이거를 부과한다. 그렇게만 말해 버리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누군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높은 재산권이 부여됐을 때 보유세가 부여됐을 때 어떤 회피의 움직임을 가져가냐 이 말인 거죠. 당연히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사람은 본능이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려고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의 모든 문제는요. 개인의 욕망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제한은 괜찮습니다. 그걸 들어왔을 때 저항이 있겠지만 그건 괜찮지만 심각하게 들어왔을 적에는 극단적으로 회피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일정 구간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해년마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갈 것이고 미국이 안 좋다 그러면 일본으로 갈 것이고 베트남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걸 주식을 할 이유가 없겠죠. 다른 걸 찾아 나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자연의 본성이 있다. 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지금 주식시장처럼 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처럼. 주식시장에 개별적으로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떨지 모르긴 하겠지만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거래세라는 게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거래세를 올려버리니까 역대급으로 주식 종목 거래하는 뭐 회사들이 좋지 않습니까? 금융회사들 뭐 증권사 이런 수익률이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미래에셋 같은 경우야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상장하는 뭐죠? 그 IPO 상장하는 거기에 지분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올랐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역대급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 뭐 은행 증권주들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도 보유세를 낮추고 거래세를 늘리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본적으로 걷어들여야 할 세수의 상당 부분 많은 세수가 거쳤고요. 이거를 형평, 복지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도 세금을 낮춰주게 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많은 부분에서 불만이 없어지지 직접적으로 소유자들한테 고가의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회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뭐 아이유나 뭐 방탄소년단 BTS처럼 그런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부동산을 20년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흘러갔을 때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정부가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힘센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치만 역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피해자는 누가 있는다? 2030 세대들이라든가 무주택자분들 전세가 지금 잘 보세요. 전세가 얼마나 또 오르게 생겼는가. 22년 4월 달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54,000개였습니다. 23년 4월 달에 지금은 16,000개죠. 23년 4월 달에 2년 간격이 지나게 되면 25년 4월 달,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온 시기가 27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세가 없어서 벌써 전세난이 시작되는데 내년도에 전세난은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한다? 그러면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우크라이나의 드론. 야, 이 드론이 날아오는 거 가지고 핸드폰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쫙 깔아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싼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날아가 가지고 그걸 공격을 합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거.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이는 거는 괜찮은데 본질적인 데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사람이. 저도 명도를 합니다. 약차를 받고 명도를 하지만요. 절대 협상하는 과정에서요. 그 사람의 어떤 아킬레스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얘기하는 부분만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버벅대고 또 영상 발음 정확하지 않고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